수익에 빠진 여러분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동 수익특공대 진행의 정서환입니다. 네, 연휴 이후에 지친 마음, 이미 회색빛 짙은 오늘장 하시면서 더욱더 피로감 더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설마 했던 숫자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당혹스럽기도 또 걱정하기도 속상하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6만 전자가 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현 시점 그리고 투심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요. 저점을 찾아야 이 반등도 기대하고 기다려볼 텐데 바닥 찾기가 무엇보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 대한 넓은 시야 또 내 종목에 대한 냉정함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 출동 수익특공대 아낌없이 활용하셔서 냉정함도 찾고 또 현명한 매매 전략도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위안과 또 도움으로 가득 채워주실 오늘은 더블클럽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그럼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만 갖다 대시면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코드 번호 1234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을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이렇게 검색하시고 참여코드 방법 역시나 같습니다. 1234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방에서는 장중 실시간 시장 교육 그리고 장 끝나고는 내일장에 대한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는데요. 방송이 끝나고도 24시간 대표님과 밀착으로 함께 장중 실시간 대비가 가능합니다. 21년 증권사 경력의 노하우를 통해서 그 시장 분석, 그 분석에 맞는 강세 섹터, 관련 종목까지 세세하게 전략 쌓으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방송 말미에 나가는 이 더블 종목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목보다 중요한 게 그 종목 언제 들어가냐일 텐데요. 그 매수, 매도 타이밍, 타점까지 세세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8시에는 무료 온라인 강의도 이어집니다. 대표님의 공략 종목, 또 종목에 관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역시나 자세하게 분석하고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함께 하셔서 이 모든 혜택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입장 코드가 바뀌어서 입장이 어렵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활용하셔서 참여코드 번호 1234 누르면 바로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어서 들어오셔서 이 모든 기회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장 유독 힘들었는데요. 잘 견디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차게 출동해 보겠습니다. 그럼 출동 수익특공대 바로 출동합니다. 출동 수익특공대,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더블클럽의 김대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대부분의 여러분께서는 오늘장을 경험하시면서 불안감을 넘어서 시장의 공포감으로써 오늘 하루를 지내오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더블클럽에서는 오늘 장에서의 투자 포인트와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지금 주식을 파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아니라는 말씀에서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시장은 경험하는 것이라고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 비즈니스를 할 때 감각적인 그 아이디어나 추진력에 의해서 사업이나 비즈니스가 성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어떤 한 번의 감각적인 플레이보다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경험한 바를 시장에 적용해서 성공 투자의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해외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나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죠. 그들의 나이가 80대입니다.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의 대가라고 하는 투자 전문가들은 이미 시장에서 오랜 학습 효과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은 이후에 성공 투자로에 가는 대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주식 투자 경험이 나는 1년 이내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최근의 지수 하락에 대해서는 처음 겪는 공포스러운 시장의 하락일 것입니다. 저는 지수의 하락장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이 시장에 첫 발을 들여 놓았던 1997년 3월에 입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IMF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숙련되고 단련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바로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9.11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을 통한 우리의 지수 하락도 있었습니다. 하락장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더블클럽에서는 지난 지수 3,100포인트를 붕괴시키는 시점에서의 일정 부분 현금화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일정한 반등 구간에서의 흐름에서 지금은 새로운 종목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내 계좌의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한 포트 구성이 중요한 장이다. 신규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 계좌에 있는 종목 구성비를 달리해서 다음 장을 준비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 계좌에 수많은 종목이 있을 겁니다. 이 중 비중이 작은 종목들 있죠. 1%, 2%, 3%, 5% 미만의 종목들은 비중이 큰 종목으로 옮겨 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등 시에. 왜? 주가가 하락 이후에 반등을 줄 때는 전체의 종목이 동반해서 함께 상승하는 패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손익률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작은 종목을 큰 종목으로 옮겨 타기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하는 방법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의 바닥, 지난 2,900포인트 바닥, 그리고 오늘장 지수 2,901포인트였죠. 종가는 2,916포인트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바닥이 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늘 그러하듯이 시장의 주가 하락 시에 첫 번째 투매에는 동참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 투매에는 관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매에는 맞서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장은 지난 첫 번째 투매가 있었고요. 오늘 장에서 두 번째일 수도 있고 세 번째일 수도 있는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측면에서의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최바닥을 잡고자 하는 투자 대응보다는 지금의 시장 전망과 흐름에 있어서는 빠지는 구간에서의 지수 하락 흐름보다는 이후에 지수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시장 전체적인 큰 줄기는 제가 이미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왜 더블클럽에서는 연일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장은 추세적으로 살아있다. 왜 그러한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은 세 번째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해서 계좌 관리를 하는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흐름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일정 부분 현금화. 두 번째는 내 계좌의 포트 구성에 있어서 비중이 작은 종목은 큰 종목으로 옮겨 타는 압축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 세 번째 구간에서는 전략적으로 탄력적인 종목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내 주식이 현재 20% 또는 25% 크게는 30% 정도 하락해 있다. 손절할 수 없는 구간이다. 라고 판단하시더라도 시장이 변화하는 변곡점의 터닝포인트에서는 빨리 가는 종목으로 옮겨 타는 구간의 대응 전략으로 그간의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세 번째 투자 전략의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흐름에서의 종목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이 시간을 꾸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 전략과 흐름과 전체의 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지금의 장은 2024년까지 가는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중간 단계에서 지금 같은 하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세 깨지지 않았습니다. 왜 깨지지 않았는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금리 핫 이슈이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 테이퍼링이 있다. 금리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또는 고용지표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시장의 하락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짧게, 굵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이 꺾이려고 한다라면 금리는 2.5% 구간에 진입해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 기준입니다. 실업률은 3.5% 구간에 진입해야지만이 시장의 고점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 단계에서는 중간에 오르내림의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흐름이 나오겠지만 절대적으로 시장 꺾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해석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제가 저희 노란톡방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셔서 여기에 대한 내용과 흐름을 잡아가시기 바라고요. 금리는 상승 흐름과 함께 지수의 연동한 상승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금리도 그러하고요. 시장의 변곡점 꺾이는 점, 추세가 반전되는 포인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한 번의 신호 아니라는 말씀드렸죠. 시장이 꺾이는 추세적인 하락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2번 또는 3번까지의 신호를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러한 형태의 시장들이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단기 구간에서의 시장은 동일 흐름에서의 반복적인 패턴들이 연속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달 상승하고요. 2달 하락하고 2달 반 상승하고 2달 반 하락하고 최근의 상승은 3개월 상승하고 지금 2개월 차, 3개월 차 진행 중입니다. 지수의 터닝 포인트, 턴오버 시점은 기간적으로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죠. 10월은 8, 9, 10, 3개월 동안 조정을 받아야 된다. 지수의 하락은 2950 라인이 저점이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탄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 이러한 법칙들에서 순간적으로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2900 라인에 걸쳐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주식이 싸다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장이 꺾이기 위해서는 어떤 흐름에서의 주요 포인트를 터치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추세적으로 움직일 때 지켜지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절대 조건에서의 기준점입니다. 지금의 추세가 꺾이기 위해서는 2800에서 2750포인트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장에서 또는 하락장에서의 형태는 이런 상승 N자형, 여러분 상승 N자형 패턴이라는 말씀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에서 꾸준하게 조정과 상승은 길게, 조정은 짧게 패턴이 이어지는 흐름들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지난 상승의 고점은 이번 조정에서 이 고점을 깨지 않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금융 상품에 있어서 우리가 테크니컬 분석에서의 접근을 해석 방법으로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방법이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해석으로 시장을 접근할 때 추세 분석법에서 지난 고점이 이번 저점에서 깨지 않는 흐름이 유지될 때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장은 추세를 깨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도 그림에서의 내용으로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지금의 장이 추세가 꺾이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깨야 됩니다. 이 구간을 깨기 위해서는 아직 버퍼, 룸이 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처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900 라인을 중심으로 한 지수 구간에서의 흐름이 지금 장에서의 최저 라인으로 저희 더블클럽에서는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판별하고 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의 이 지수의 흐름을 판단해서 추세가 상승인지 아니면 하락인지 많은 경우의 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봉 흐름에서의 차트는 지난 2001년에서 2006년까지의 지수 상승 구간에서의 흐름이었습니다. 추세적으로 이 고점을, 이 저점이 깨지 않았죠. 이 고점을, 이 저점이 깨지 않았습니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에 이렇게 깨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동일한 흐름에서의 패턴들, 여러분들 시장이 어렵다라고 하늘에 맡기고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내가 공부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면 좀 더 성공 투자에 가까워지는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들 저희 더블클럽에서 여러분께 무료로 저의 경험을 전수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이 고점을 이란
형태에서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수는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많은 경우의 수에서 이런 고점과 저점의 흐름에서 추세가 바뀌는 흐름들에서의 모습들이 동일하게 여러 구간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특정하게 이러한 흐름들이 나왔던 부분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종목이나 지수나 또는 다른 금융상품에 있어서도 이러한 패턴의 흐름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성공 투자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많이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어떤 종목이 다음 장에서 움직일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드리기 전에 노란톡방 얼마나 많이 들어오셨는지 지금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고 와서 다음에 강의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앵커, 지금 노란톡방 상황, 가입 절차와 내용에 대한 방법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노란톡방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들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시장은 경험하는 것이다. 격언죽에는 첫 번째 투매에는 추매를, 두 번째 투매는 관망을, 세 번째 투매에는 맞서라. 그러니 지금은 위기의 장이 아닌 기회의 장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 이 세 번째 투자 전략 구간인 만큼 전략, 탄력적인 종목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 전략, 탄력적 종목은 무엇이냐? 이 시장 흐름에 맞는 대응 방법은 무엇이냐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만 갖다 대시면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 코드 번호 1234, 코드 번호 1234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네, 전문가님과 대표님의 모든 분석 사항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21년간 증권사 노하우를 고스란히 녹여서 여러분에게 대응 전략 안내해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더블 종목 공개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 종목 관련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세세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8시에는 무료 강연도 있고요. 그 강연에는 종목에 관한 세세한 분석까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면 이 참여 코드가 바뀌어 입장이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활용하셔서 입장에서 이 모든 기회 혜택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 만나볼 텐데요. 그럼 출동 수익 특공대 다시 한번 출동합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 정앵커가 얘기해 줬던데 21년 증권사 근무를 하면서 남은 거는 경험과 자격증뿐입니다. 경험을 여러분께 전수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포와 탐욕을 통제하는 투자. 시장은 첫 번째로 관성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관성의 법칙이 무엇이냐? 시장은 한번 추세가 형성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설정되면 그 방향으로 일정 속도로 쭉 가는 형태의 성질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장은 관성의 법칙에서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에서 하락 범위를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하락이 그러했죠. 2900까지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쭉 밀리는 이러한 형태로서의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지난 저점 구간에서의 흐름에서 확인하는 주가의 습성이 나타났죠. 지난 바닥 2908포인트 전후로 한 지수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2901포인트 저점 찍고 반등 줬습니다. 최소 2번 내지는 3번 확인하는 상황에서의 시장이 완성된다라면 시장의 모든 투자자는 그래 2900포인트 근처만 가면 시장이 반등을 준다더라. 그렇다면 이때부터 매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2번의 확인 과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내일 장에서 흐름의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장에서 주가 탄력적인 측면에서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 2번의 바닥 확인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탄성의 법칙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한 방향으로 관성의 법칙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할 때 탄성의 법칙. 탄성의 법칙은 뭘까요? 우리가 축구공을 제 허리 부근에서 놓았을 때 튀어 올라오는 각도와 2층, 3층 높이에서 축구공을 내렸을 때 내려가서 탄성의 흐름에 의해서 반등 주는, 리바운딩 주는 높이가 다르겠죠. 지수가 많이 빠지면 주가의 반등폭도 그만큼 센 것입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죠. 이런 탄성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장 어떠했습니까?
지수 구간 3,300포인트에서 지금 2,900포인트까지 무려 12, 13%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리바운드 구간을 이제 준비할 때입니다. 이외에도 예측 가능 시장입니다. 우리가 금융상품을 투자하거나 주식시장에서 참여를 할 때 여러 가지 예측 방법에 의해서 분석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관망과 흐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지만이 시장에 참여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 대한 예측과 상황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많은 전략에 대한 흐름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죠. 저희 더블클로스는 마찬가지입니다. 테크니컬 분석과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전반의 경험을 취합한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세 가지 전략에 의해서 시장을 접근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일부 연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부 종목에 대해 압축 과정 못하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탄력주로의 교체 매매는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종목이 손실이 봐서 나는 손절 못해.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으로 전환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구간에서의 흐름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스 지수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국내에서는 이 변동성 매매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품이 있습니다. 변동성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을 만들었고요. 이 변동성을 사고 팔고 하는 게 빅스 지수라고 하고, 이 빅스 지수를 거래하는 선물, 파생 상품 종목이 국내에도 있습니다. 해외에는 굉장히 많이 거래를 합니다. 빅스 지수는 어떻게 시장을 판단하고 시장의 흐름을 평가하느냐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변동성이 커지면 이와 같이 가격이 오릅니다. 변동성이 줄어들면 이와 같이 움직임 자체가 플랫하게 평평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거나 고점과 저점을 우리가 예상하는 것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고점과 저점을 예상하는 구간에서의 지수입니다. 지금의 구간에서의 변동성 지수, 변동성 지수는 통상적으로 10 수준이 바닥이고요. 25 수준이 고점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또 일시적인 지난 2011년도에 이때도 미국이 Q3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셧다운 된다는 최근의 상황과 동일한 형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똑같습니다. 예산안, 한도, 이때 시장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서 미국 시장의 흐름의 조정 과정 중에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아서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변동성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때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견제를 하는 과정에서 결론은 유예시켰죠.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게 2011년도입니다. 지금까지 그 부채 한도가 계속 매년 증액을 하면서 증가하는 추세로서 연장을 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시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미국 셧다운에 대한 부분도 오히려 주가가 이러한 내용으로 하락했을 때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저점 매수가 가능했던 부분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 단기 구간에서의 고점 부근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동성은 이제 좀 한두 번 또는 한 번 정도 더 추가적인 흐름이 진행된 이후에 고점을 찍고 시장의 탄력도가 감소한다는 해석에서의 시장 전망이 가능하겠죠. 오늘장 크게 주가 움직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하락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종목들의 상승 종목도 300개 이상 나타나는 흐름이었습니다. 시장의 질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종목별로의 움직임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물론 종가 기준은 아니고 장중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장중 기준에서 시총 100위 이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힌트는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종목을 보시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시총 상위 순위입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상승한 종목들의 시총 비중 순위는 대부분 50위에서 100위 수준에서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의 주가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내에서
비중이 컸던 종목들,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하이닉스 등등등등등의 종목들은 오늘 시장에서 다소간의 위축 과정에서의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분위기는 앞으로의 단기 구간에서 10월 말과 11월 초까지의 흐름이 유지되는 가운데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 전반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금융장세와 실적장세의 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성장주와 가치주 섹터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10월이 중간 단계를 지금 진입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절의 10월 한 달 구간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짧은 구간에서의 흐름은 시총 비중 측면에서 시총 비중이 큰 종목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총 비중 구조에서 50에서 100 이내에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한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전체 시장의 줄기와 흐름을 잡아서 전략적으로 나의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한 포트를 구성한다라고 한다라면 말씀드렸던 오늘 장에서도 가치 섹터에서의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에서의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도 가치주 섹터에서의 흐름이 나타나는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건설업종 마찬가지, 철강업종 마찬가지고 조선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까지 주가의 움직임 자체는 다소 위축된 과정에서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전환점, 반전 포인트, 흐름의 개선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디테일에 대해서는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주포라인들의 시장 전망치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구체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참여하셔서 더블클럽에서 과연 이 시장을 보는 전망치가 다른 여타의 유명한 전문가들과 어떤 시각차가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시장을 통해서 많은 경험치를 통한 성공 투자의 방법 여러분께 무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주가의 하락과 공포 구간에서의 시장 흐름 겁낼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투매일 수 있습니다. 맞서라는 측면에서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일 장에서 흐름적인 측면에서의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빠지면 올라오는 리바운딩하는 탄성의 보충 말씀드렸죠. 빠지면 그만큼 더 튀어 올라가는 3층에서 떨어뜨리는 공의 탄성의 구간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는 구간에서의 시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오늘 구체적으로 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바로 자리를 옮겨서 중요한 내용에서 시장에서 궁금한 내용들 있죠. 제가 많이 경험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인터넷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0월 12일 화요일 현재 시간 6시 29분 생방송으로 더블클럽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바로 맞서라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대표님 저도 맞서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히나 그 와이셔츠가 눈부십니다. 또 세우십니다. 특별히 네, 우리 출동 수익 특공대를 위해서 네, 신상 또 새 와이셔츠로 함께 해 주셨는데요.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정말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재밌게 잘 보내셨는데 네네. 저는 대표님 이 연휴에 피로감이 더해지는 또 오늘은 먹구름이 가득한 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그렇죠. 힘들었는데 특히나 이 같은 장에는 오늘 더블클럽 이 더블 종목 더욱더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오늘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더블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더블 종목은 지난주에 제가 하이닉스의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늘 굉장히 시장 내에서 하락의 폭이 큰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쵸? 하지만 여러분께 앞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주식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소개시켜드리고 흐름을 잡아드리는 구간에서의 종목들은 일시적으로 매매 시점을 조금 빠르게 들어갔다 하시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큰 줄기를 잡아서 조금 빠를 수 있지만 흐름 자체는 살아있는 패턴에서의 종목들로 여러분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히든 종목은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희 더블클럽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큰 힌트의 말씀은 우리나라의 월드컵 경기장을 만든 회사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큰 힌트 주셨어요. 네네, 월드컵 굉장히, 경기장. 네네, 월드컵 경기장. 네. 아마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월드컵 경기장을 만든 회사입니다. 요 힌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네, 월드컵 경기장 힌트 받고 저도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여러분 오늘의 더블 종목 힌트 하나, 둘, 셋, 넷, 네, 7글자입니다. 7글자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는 3가지 단어에 대한 힌트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요 3가지 단어를 조합하셔서 나열하시면 이 종목이구나 하고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대표님 제가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단어에 대한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무작위로 드릴 거니까 한번 잘 조합해보세요, 여러분. 1번 그림 힌트입니다. 자, 짜잔, 짜잔. 네, 들어와 주세요. 클로즈업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대표님 혹시 소원이 있으신가요? 지니의 요술 램프 아닌가요? 네, 이거 요술 램프 지니. 네네. 네, 요술 램프예요, 여러분. 자, 이게 1번 힌트 바로 요술 램프 지니입니다. 네, 그리고 또 소품. 이번엔 소품입니다. 네. 대표님, 제가 친환경 반지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아무도 주지 않기 때문에 저 스스로에게 나에게 프로포즈를 해본다. 자, 여러분 반지. 제가 링을 꼈는데 어떤가요? 링 괜찮습니다. 예쁜가요? 네네. 네, 오늘 컨셉이 마음에 드나요? 네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 링 반지가 저의 힌트였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문장으로 한번 힌트를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그 요술 램프와 관련된 건데 이재용 부회장님이 이 램프에 들어가면 빌면 소원을 들어주시려나요? 이재용 부회장님이 이 림프에 들어갔지니 까지가 제 힌트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요? 네. 아닌데 되게 쉽게 준비했는데. 자, 그럼 여러분 정리를 제가 샥 해드릴게요. 네. 이재용 부회장님이 네. 요 요술 램프에 들어갔지니 나 스스로에게 링으로 프로포즈를 해본다. 이렇게 여러분 조합을 잘 해보면 종목이 띠용 하고 나올 거예요. 오늘 대표님 제 힌트 괜찮았나요? 네, 좀 어렵긴 했는데요. 한번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네.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렵다, 고민된다, 도대체 뭐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 바로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활용하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모든 종목이 공개가 되는데요.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코드 번호 1234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검색을 통해서 또 가능합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코드 번호는 같습니다. 1234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종목에 대한 힌트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세세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지금 들여오셔서 이 다양한 혜택들 다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힌트를 너무나 잘 줬더니 아주 노란톡방이 뜨거워요, 대표님. 저 네. 오늘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또 대표님께 질문을 하는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많은 질문들 속에서 제가 오늘은 픽하느라 되게 어려웠어요.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 흐름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요. 힘들었던 장인 만큼 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은 질문이었죠. 많은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반등 시점. 도대체 언제쯤 올까요, 대표님?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흐름과 오늘 장에서의 흐름이 첫 번째, 두 번째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 확인되어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어가는 구간. 네, 그래서 지수의 바닥 구간은 오늘 그리고 내일 즈음한 흐름에서 우리가 확인되지 않을까. 지수의 바닥은 저점을 찍고 올라갔을 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빠지는 구간에서 흐름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저점 찍고 반등 구간에서의 이게 저점이었구나 라는 것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내일 오후장 정도에는 오늘장에서의 저점이 바닥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상태의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오후장에는 그래도 저점을 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이 확인되는 구간, 그럼 도대체 이 구간이 뭐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시장에 내 포트에 활용해야 될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되시면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 코드 번호 1234 누르고 입장하시면요. 네, 대표님께서 세세하게 또 시장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 또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짚어드릴 테니까요. 네, 입장하셔서 모든 기회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렇게 힘든 장이었던 만큼 오늘 집계를 보니까 하락세 종목이 약 1,600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이 와중에 정유주들은 또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네, 네. 이 흐름 앞으로도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역질문을 네, 한번 좋습니다. 해볼게요. 네. 그 정유주,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탄력적인 주가의 그쵸. 강세 현상. 왜 그랬을까요? 주변에서는 유가가 80불 넘어가고 있죠. 그렇죠. 환율이 1,20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유화학 업종이나 정유주들은 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유가는 올라가고 있고 환율은 올라가는데 관련 업종의 종목들이 왜 주가가 상승할까요? 이 원자재 가격도 같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럼 마진의 폭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유 종목들이나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이 단가를 계상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유가가 올라가면요, 이 유가에 연동해서 제품 가격을 즉시로 반영을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게 되면 그렇죠? 수시로 이 가격이 변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유 회사들이 일정 기간의 텀을 두고 가격 책정을 달리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간 구간에서의 변동에 대한 로스가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즉시로에 반영을 합니다. 그쵸. 어제 휘발유 가격과 오늘 오늘 휘발유 가격이 다른 다르죠. 겁니다. 이거는 시장의 적재 시기에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유가가 40불이었을 때 마진과 유가가 80불이었을 때 마진이 다릅니다. 그쵸. 더 커지겠죠. 그렇죠. 정유 업체, 석유 화학 업체들은 이 구조적으로 기업의 그 가격 책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업종과 다르게 석유화학 업종의 그 형태는 즉시의 가격 정책에 있어서 반영하는 형태로의 가격 정책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 현상이 가격에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저희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석유화학 업종들이 가격을 책정함에 있어서 즉시로에 반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렇다면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어떠한 형태로 가격 책정과 그 반영을 하게 될까요? 근데 대표님 여기서 조선업은 배를 네,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배는 또 이렇게 정유주, 뭐 차와 기름처럼 다르게 네. 만드는 기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가격 변동이 크기보다는 오. 뭐 배를 한 대 만든다라는 어떤 재료가 생성이 되면 그때 좀 어떤 매기가 쏠린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또 볼 수 있지 특이하냐면요. 않을까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주가의 움직임과 종목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겠지만 업종 분석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업종 분석. 굉장히 재밌습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이 수주 관련하여서 맞아요. 가격을 책정하고 환산하는 기준이 우리가 보통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그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를 수출할 때 몇 억불 수출, 몇 억불 수주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인터넷에서 기사를 치면서 조선 업종 수주액, 예를 들어서 한국조선해양의 수주 억불 이렇게 달러화 베이스 기준으로 한 수입출액이 책정되는 게 아니고 원화 베이스입니다. 몇 천억, 몇 조 원. 그렇죠. 조단이죠. 이렇게 원화로 수주를 맞아요. 했다라고 기사가 나올 겁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해외에서 수주를 받기 때문에 달러 베이스로
수주액을 계상하는 게 맞겠죠. 그러네요. 조선업은 특이하게도 환해지를 하기 위해서 원화 베이스로 수주 금액을 책정을 합니다. 요 점이 그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서 조선업종은 환율이 올라가면 부분적인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을 그러네요.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런 부분들 주식 투자에서 단순하게 여러분들 기업의 실적과 또는 뭐 세력이 들어왔다 또는 차트가 좋다 이런 흐름에 있어서 투자 방법도 현명한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런 그 내재적인 내용에서의 주가 분석 방법을 통해서 환율이 올라가면 과연 어떤 업종이 수혜받고 어떤 종목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게 되면 재미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그리고 지금 몰입했어. 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 업종과 또 섹터만의 또 특징이 있는데 오히려 그 특징을 조금만 더 공부해 보면 종목 선별에 대한 어떤 네. 나만의 팁도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더 자세한 팁은 아무래도 오늘 밤 8시에 온라인 강연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엔 더 재미있는 사항들 또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나와 있는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 코드 번호 1234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그 무료 강연 더 재미있는 강연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저도 입장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입장하셔서 많은 기회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저 세 번째 질문이 더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세 번째는 역시나 같은 맥락인데 이 몇 안 되는 강세 섹터 중에 오늘도 이 리비안 관련주 전기 트럭차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요 근래 봤던 그 전기차 중에 좀 제일 예쁘더라고요. 네, 각져가지고. 픽업 트럭 네, 종류죠? 맞아요. 네, 약간 네. 캠핑카 느낌도 나고 맞습니다. 너무 예쁜데 그 관련주가 10종목이 넘게 오늘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그렇죠. 이 강세 어떻게 계속해서 이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그냥 탄력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리비안 관련주들 그리고 리비안 그 전기차 관련주의 앞으로 네네.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흐름 측면에서 종목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기차. 전기차 하면 테슬라죠. 그쵸. 테슬라가 1년에 몇만 대 정도의 생산과 판매를 할까요? 몇만 대나 생산할까요? 대략적으로 80만 대. 올해 들어서 80만 대를 80만 대. 생산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럼 현대차는 몇 대 정도의 생산과 판매를 할까요? 450만 대입니다. 그럼 리비아는 현재 아마존과 포드가 그죠. 투자를 또.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이고요. 포드가 어떤 회사입니까? 자동차 회사이긴 하지만 픽업 트럭 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는 그쵸. 유명한 회사이죠. 그래서 리비안에서 두 가지 모델의 픽업과 SUV 차량이 이제 출시가 9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만 대 정도 생산 판매를 할까요? 9월에 지난달부터 생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반 정도? 아닙니다. 테슬라가 80만 대라고 했죠. 네.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8만 대가 1. 1년 앞으로 내년까지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앞으로 성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겠지만 1년에 8만 대 구조다. 지난해 테슬라가 대략 20만 대 정도를 생산하고 판매했습니다. 올해 80만 대로 증가했죠. 주가 흐름과 이 기업의 향후 전망치까지도 들여다보면서 관련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는 오늘 상승과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부터는 보수적인 견지에서의 투자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리비안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전반에 관한 이 섹터 흐름도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관련주 뭐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그 종목 언제 들어가야 될까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만 갖다 대시면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 코드 번호 1234 입력하시면 입장이 가능한데요. 네, 장중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고요. 종목에 대한 질문과 시장에 대한 흐름 모든 질문 등 대표님께서 직접 그 질문에 답해 주시고 21년 증권사 노하우를 고스란히 녹여 세세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입장하셔서 다양한 전략 방법들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해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은 이 전반적인 섹터가 뜬 게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대표님 이렇게 리비안 관련주, LPG 관련주가 강세였던 것처럼 내일 예상하는 섹터, 강세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원자재 관련한 상승에 대한 코멘트를 정 앵커가 해주셨죠. 그렇죠. 앞으로의 원자재 관련한 상승은
좀 더 추세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 원자재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하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하죠. 그렇죠. 단 제가 오늘 교육방송 말씀드렸죠. 금리의 상승치는 일정 수준 전까지는 시장의 상승과 궤적을 같이 한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금리가 상승하고요. 그리고 이 금리와 연동돼서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의 움직이는 섹터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힌트 드렸었죠. 가치주 섹터입니다. 그럼 가치주 섹터들은 어떤 종목들이냐? 원자재가 상승한다는 관련 업종의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관련 업종. 원자재를 가지고 어떤 생산 업무를 하는 기업들이 주로 생각이 나십니까? 원자재를 가지고 2차 전지를 만들까요? 원자재를 가지고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까요? 아니죠. 원유를 가지고, 가스를 가지고, 철강을 가지고 기타 산업 설비들에 대한 그 구조를 그렇죠. 만든다라고 판단이 되시겠죠. 그럼 오늘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암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자재를 가지고 철강을 구입해서 시멘트를 사서 이 구조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기업들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시장의 주도주로 자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내일장에서도 이 관련 섹터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흐름으로 대응할 만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 원자재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더블 종목도 내일 강세 섹터에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관련 종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 네. 내일 이 더블 종목 얼마나 상승률 예상하시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 투자할 때 지지 라인과 터닝 포인트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교육을 시켜드리고 종목에 대한 제시를 말씀을 드릴 때 네. 요 구간을 거쳐가는 흐름 내에서 안정적으로 안착이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해석들을 많이 드립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 겁니다. 어머.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주식 네. 투자는 쉽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밀당남이에요. 숫자를 말해주시지 않고 안정적이다. 노란 톡방 들어오면 세세하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더블 종목 어떻게 대응 전략 꾸려야 하냐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코드 번호 1234, 참여코드 번호 1234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네, 검색창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수익 나침반 더블 클럽, 수익 나침반 더블 클럽 이렇게 검색하시고 참여코드 같습니다. 1234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요. 더블 종목과 또 종목 관련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짚어드리니까 입장하셔서 모든 기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특히나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어떠셨나요, 대표님?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 저도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질문들이 많은데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더 많이 해주시면 제가 대표님 쫄라서 더 많은 질문과 함께 더블 종목도 하나 더 한번 쫄라서 대표님께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내일 시장까지도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장 힘드셨잖아요. 네, 힘든 힘들었습니다. 장 그리고 또 내일 장 기다리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한마디 격언 뭐 이렇게 해주신다면요. 제가 짧게. 여러분께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1년 증권회사 근무하고 금융회사에 헌신한 경험치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한 경험과요. 자격증밖에 없습니다. 이 경험치를 여러분과 공유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장 어렵고 힘들고 공포스럽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동일한 패턴의 흐름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툼에 맞서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렸었죠. 지금의 장은 매도보다는 부분적인 매수의 관점에서 시점이 가능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영 부회장님이 들어간 이 요술램프 지니가 오늘 힌트였고요. 여러분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 모든 종목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